책 속 일러스트들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저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책을 한번 구매해서 보셔도 좋고요. 한 권쯤 옆에 이제 그림책으로 두고 따라하거나 활용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뭐 제가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여기에 세 번째 날에는 구도만 바꿔도 그림이 좋아진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이 구도에 의해서 되게 이제 그림이 달라 보이게 되는데,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제 주인공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펭귄이 있고, 오른쪽에는 물고기가 있고, 저 뒤에 펭귄이 있잖아요, 왼쪽에는. 되게 이제 잘 그렸는데 어딘가 산만하죠? 근데 이 산만한 그림을 구도를 좀 바꿔서, 자, 이렇게 주인공은 그대로 놔뒀는데, 물고기는 왼쪽으로 가져오고, 펭귄은 저 뒤쪽으로 가져왔더니 이렇게 그림이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안정감 있고 되게 좀 멋있고 이런 느낌이 납니다. 좀 산만한 느낌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종이 위에 각각의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훌륭한 그림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옛날에는 그림을 그릴 때 내가 그린 그림을 수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단 뭐 색칠을 하거나 선을 따면 수정이 불가능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패드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좀 선택을 해가지고 걔를 좀 키운다든지 줄인다든지 아니면 좌우를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서 좀 뒤로 보낸다든지 앞으로 꺼낸다든지 이런 게 좀 이제 가능해져서 얼마든지 그림을 그리면서 구도 조정이 좀 가능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왼쪽에는 구도가 좀 수직수평적인 구도죠. 네, 이렇게 보면 앞쪽의 모습이, 정면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반면에 오른쪽은 수평과 수직이라는 어떤 구성을 피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뭔가 좀 역동적인 느낌이 나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보통 좀 이렇게 좀 약간 수평수직의 이런 어떤 정적인 그림을 좀 더 많이 그리는 친구들이 많고요. 이제 가끔 보면은 되게 이렇게 역동적인 그림을 되게 좋아하고 잘 그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근데 두 그림이 어느 게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이게 둘 다 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르냐, 그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10가지, 11가지네, 11가지. 11가지 구도를 알려드릴 텐데 들어보시고, 이 구도와 비슷한 구도를 하나 선택해서 오늘 스케치를 한번 해보시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롱숏 구도라고 합니다. 롱숏 구도. 롱숏 구도. 자, 롱숏 구도는 뭐냐면 아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게임 같은 거 여러분 구매하시면 꼭 이렇게 저 멀리 뭔가 목적지가 있고 주인공이 이제 모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를 롱숏 구도라고 부릅니다. 롱숏 구도. 또 다음으로는요, 우리 아까 좀 정적인 구도에 대한 얘기했죠. 좌우 대칭 구도인데요. 약간 앞모습이고 왼쪽과 오른쪽의 모습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도들은 정적이지만 신비롭고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구도다. 또 캐릭터가 뭐 끼고 있는 귀걸이라든지 뭐 손에 낀 반지, 뭐 목걸이라든지 의상 같은 것들을 되게 돋보이게 해주는 구도입니다. 되게 많이 쓰이는 구도죠. 다음 구도는 중심 구도라는 건데요. 중심 구도는 이렇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가운데 두고 나머지를 이렇게 뒤에다가 그리는 건데요. 이게 되게 이제 만화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등장을 하는 구도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잘못 쓰면 굉장히 식상한? 재미없는? 그런 구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구도. 자, 그 다음으로는 3분할 구도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이제 점점 전문적이 되죠. 3분할이라는 거는 화면에 가운데로 두 줄을 긋고 가로로 두 줄, 세로로 두 줄을 그으면 이제 한 사진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거 9장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9장으로 나눠진 사진의 각 부위에 선들이 만나는 4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4개의 점이 있어요. 이 4개의 점에다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배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그림 보면은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거 먹는 모습과 뭘 먹는지, 케이크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케이크를 먹는다는 이야기여서 여기에 이렇게 얼굴과 케이크를 갖다 맞춘 부분들이 되게 좀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맞춘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거기다 그림을 이렇게 갖다 맞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아주 구도가 좋죠? 밑에는 이제 레일맨 구도인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레일맨 구도는 세로를 4조각으로 자릅니다. A4 용지를 2번 접은 것처럼 4조각으로 자른 후에
전체 종이를 펴서 거기다가 대각선을 그립니다. 대각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4개의 점이 나오는데요. 아까 보셨던 3분할 구도에 비해서 점의 위치가 좀 더 바깥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걸 레일맨 구도라고 하는데, 이 구도는 여백을 사용할 때라든지 좀 뭔가 이야기를 부여하고 싶을 때, 또 다음 장면을 궁금하게 만들 때 많이 쓰는 구도입니다. 자, 다음 구도는 프레임 구도라는 건데요. 프레임 구도는 캐릭터를 중심에 놓고 그 주변에 어떤 것들로 꾸미는 구도입니다. 뭐 잎사귀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뭔가 장애물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캐릭터가 어디선가 누구랑 뭐 쏙닥쏙닥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몰래 어딘가 숨어서 캐릭터를 바라보는 등등, 이렇게 좀 약간 내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시선을 집중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거에 잘 맞습니다. 프레임 구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우 앵글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로우 앵글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려다보는 구도이고요. 이런 구도는 되게 뭐라고 해야 돼, 감각적이고 또 되게 뭔가 무게감이 생겨가지고 뭔가 박력 있고 또 강하고 또 뭔가 반전 같은 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피스의 루피가 싸우다가 지는 상황에서 친구가 이제 맞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일어날 때 이제 이런 구도로 일어난다는 말이죠. 주먹을 쥐고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도이고, 또 하나는 하이 앵글, 뭐 당연히 위에서 바라본 앵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움직임이 강조되고 역동적이고, 또 일러스트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아마 캐릭터의 매력을 가장 많이 살릴 수 있는 가장 핫한 그런 구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 앵글 구도. 그리고 금강비 구도라는 게 있는데요. 금강비 구도는 뭐냐면 화면에 보시면 초록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 자체를 좀 왼쪽에는 정사각형, 그리고 오른쪽에선 남은 공간 약간 이렇게 남기고요. 뭐 여긴 루트 2대 1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뭐 루트 잡진 않고요. 그리고 나서 저쪽에 이제 정사각형 부분 말고 남는 종이 부분 있잖아요. 그 종이 부분을 이렇게 곡선으로 반 자른, 약간 아이스크림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은 모양의 구도로 캐릭터와 또 어떤 사물을 배치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제 물을 이렇게 튀기는 모습, 이런 거 저희 만화라든지 만화책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백을 즐길 수 있으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돼, 센스 있고 또 되게 디자인적으로 뭔가 예쁘고 아름답고 감각적인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독창적인 구도입니다. 저도 사실 만화에서 이런 구도를 잘 안 쓰는데 오늘 여러분과 이제 구도에 대해 배우면서 앞으로 나도 이런 구도를 좀 많이 써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11번째 구도는 황금비라는 겁니다. 황금비는 이 자연의 요소를 이용한 건데요. 우리 모든 자연의 식물이라든지 어떤 자연물들은 어떤 비율을 갖고 이렇게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됩니다. 이 비율이 1.6118대 1이라는 비율이라고 해요. 약간 프랙탈 뭐 이런 말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자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나 또 우리 삶의 어떤 건축물, 또 우리가 그리는 그림에도 적용이 돼서, 이거 화면에 보시면 가장 큰 이제 동그라미가 약간 그 옛날 암모나이트라든지 또 요즘 조개 중에 앵무조개, 뭐 껍질에 옆모습 옆모습 같은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고동처럼 쭉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제 눈까지 빨려 들어가 있죠. 네, 이런 구도가 만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나선형의 어떤 선을 따라 들어오면서 황금비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굉장히 누가 봐도 되게 팍 이렇게 들어오는 만능의 구도이면서 또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뭔가 밀도 있고 여백이 많은데도 굉장히 밀도 있고 다양한 걸 담을 수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캐릭터 모자에 또 날아오는 인형에 또 지팡이에 반짝임까지 또 사탕까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가면 되게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도 이 구도에 맞췄더니 굉장히 자연스럽고 뭔가 여백이 없는데도 여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저희가 11가지 구도를 보았습니다. 자, 황금비 구도, 금강비 구도, 하이앵글 구도, 프레임 구도, 로우앵글 구도, 레일맨 구도, 3분할 구도, 중심 구도, 대칭 구도, S자 구도, 롱숏 구도. 자, 이렇게 몇 가지 11가지 구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구도 중에 하나의 구도를 선택해서 그림을 스케치하시면 됩니다. 뭘 그리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이고요.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이 구도 중에 하나의 구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케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구도를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이게 어떤 구도인지 또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지까지 생각하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내가 가진 화면에서 내가 그리려고 하는 캐릭터를 어떤 동작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여러분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종이를 채우는 그림보다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여러 가지 구도가 있고 그런 구도 중에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장면을 거기에 어울리는 구도로 표현해 보신다면 그건 진짜 완전 엄청난 초전문가가 되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에 정말 다양하고 효과적인 구도들이 등장해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정말 막 내 만화에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부가 사실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와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요번에 고른 어떤 참고서적 덕분에 살펴보게 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라고 하면 단순히 뭐 캐릭터 하나를 예쁘게 그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어떤 정말 이상적인 그림? 좀 내가 꿈꿔왔던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훌륭한 스케치를 해서 멋진 결과물을 만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어떤 도전은 그냥 막 그리지 말고 정말 제대로 구도에 대해 알고 원하는 구도를 활용해서 그려보자이니까 한번 편안하게 그 구도에 맞추어서 가볍게 정말 뭐 많이 안 그리더라도 스케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했던 일들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돼요? 네. 원래 구도를 잘 못 잡았고, 네. 그런 구도의 용어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저도 진짜 요거 책 보면서 이런 구도 용어 있는 거 처음 안 거 몇 개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금강비 구도 이런 거 하고, 레일맨 구도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전 다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동안 우리 다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어느 종이에다가 주로 캐릭터의 포즈에 맞게 종이를 썼을 거예요. 만약에 포즈가 뭐 발차기를 한다면 좀 발이 길게 나가는 쪽으로 종이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썼을 건데 그거는 사실 좋은 구도가 아니에요. 종이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은 구도가 아니고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에 따라서 구도를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되게 신비로운 장면이라면 대칭 구도를 잡아야 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모험적인 느낌의 전달을 해야 된다면 롱숏 구도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한 자리에 한 공간에 다 넣어서 뭔가 다채롭게 만들고 싶으면 황금비 구도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종이에 맞춰서 최대한 말하자면 안정감 있게 그림을 넣으려고만 하다 보니 이게 상황은 전혀 무시된 채 캐릭터만 살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스토리에 점점 더 약해지고 또 연출이나 이런 데 점점 더 약해지죠. 그래서 오늘 이걸 계기로 앞으로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세상에는 최소한 10가지 이상의 구도가 있고 그런 각각의 구도들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이런 점 저런 점 장단점이 있고 보통 그 구도 스케치들은 그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레이어로 바꾸어 가지고 레이어 투명도를 10에서 15%로 맞춘 후에 나중에 그 위에 다시 한번 그림을 스케치를 하는 그런 밑그림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구도에 올빵하지 마십시오. 구도를 너무 잘 잡게 되면 오히려 위에 있는 그림이 거기에 딱 갇혀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한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정말 뭐 똑같은 그림이라 하더라도
어떤 구도로 그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도는 어쩌면 캐릭터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캐릭터를 100번 그리는 것보다 구도를 한번 잘 바꾸는 것이 더 멋지고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데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아마 지금 방학이실 텐데요. 이번 방학 때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들의 그림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계약하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한번 뽐내보시길 바라며 그러려면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좋은 그림 그리시길 바라며 안녕. 잘 가.